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부터 사회보험법 윌비스에서 강의를 맡게 된 김지형 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기본이론 개강이 2월 중순이라서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대상으로라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수험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사회보험법 아예 처음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보험법 시험 개관을 해보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어떻게 25년에는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드리는 특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 강의가 이제 윌비스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소개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환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네, 교환 다 받으셨고, 네, 보시면 제목을 제가 쉽고 친근한 사회보험법 이렇게 지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사회보험법 이미지랑은 정반대의 이미지죠. 쉽지도 않고 생소하고 사회보험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내용들인데 사회보험법이 잘 아시겠지만 24년에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쵸? 24년에 좀 어렵게 나와서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일조를 한 과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노무사 되시면 제가 노무사 되고 나서 느꼈는데 노동법보다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특히 전연차 때는.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너무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실무할 때 이것들을 다루게 되는구나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쉽고 친근한 사회보험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 밑에는 또 제가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글귀를 찾아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은데요. 수험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외롭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경우도 많고 나 혼자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글귀를 보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요 문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읽어보면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 타기는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파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노무사가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재미를 찾고 좀 비전을 찾아보고 해서 과정을 조금 즐겨서 파도 타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글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저는 최대한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보험법을 제가 엄청 재밌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장담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졸리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열정적으로 좀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존 카바트진이라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거는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되 대신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나만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수험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총 4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보험법 시험 개관이에요. 여기 지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이 조금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목의 특징이 뭔지 같이 살펴보고 내려가서 이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 강의는 사회보험법 구조와 원리를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회보험법 공부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양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틀리라고 문제 내면 사실은 다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지엽적인 부분 가서 문제 출제해버리면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패턴을 파악해서 공부를 하면 어쨌든 이
관계 된 법령들이 다 별개의 법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회보험이라는 하나의 묶음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와 원리를 파악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암기량을 좀 줄여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정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문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최근에는 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까지 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부 방법인데 이게 저는 좀 운이 좋게 생동차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저는 31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5년에 노무사 합격하시면 34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벌써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네, 어쨌든 제가 기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 아직 좀 따끈따끈한 노무사다. 그래서 수험생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운이 좋게 이제 1년 만에 수험을 마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근데 단기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1차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뭐 주관기관의 뭐 관계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1차가 어렵게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노무사 자격증 인기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노무사 뭔지도 잘 모르다가 최근에는 관심도 높아졌고 또 이제 5월인가 또 드라마도 나온대요.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응시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차는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채점이 너무 어려워지고 합격 인원 조절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1차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사실 합격률이 60%였거든요. 60%의 합격률이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걸러주지를 못하니까 2차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나 채점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를 조금 난이도를 조절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자. 일단은 1차를 붙어야 2차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 밑에 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경향 보시면 이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시험 시간이 125분에서 200분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교시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한 번에 쫙 봤었는데 2교시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1교시야 뭐 노동법 보고 2교시가 민법 보고 사회보험법 보고 우리 선택 과목 보잖아요. 그 총 몇 문항이죠? 40문항씩 3과목이니까 120문항 맞나요? 네, 120문항인데 보시면 시험 시간이 120분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20분. 20분. 120문항을 120분. 또 잔인하지 않나요? 네, 잔인하죠? 근데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이거 여기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냐면 생각하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고 푸는 거 뭐죠? 우리 2차 시험 볼 때는 경험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2차 시험 볼 때는 사례 딱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개요 짜고.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뭐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다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틀려야 한다라는 건데 다행히 우리 평균 몇 점 맞으면 통과합니까? 1차. 60점이죠. 네,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60점만 넘기면 되고 꽈락만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원리와 패턴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그래도 60점은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좀 오버해서 공부하면 좀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저는 1차 때 엄청 쫄아가지고 제가 아마 82점인가로 붙었을 거예요. 정말
저는 1차 때 제가 1차 떨어지는 줄 알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심하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요것만 붙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이 60점을 목표로 하면 60점이 되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70에서 80점 정도 요 정도는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네. 그래서 넘어와서 25년 5월 24일 1차 시험 예정돼 있죠. 네. 지금으로부터 약 몇 개월 남은 거죠? 1, 2, 3, 4, 5.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공부 방법이랑 좀 섞여서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2차 응시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보통은 9월부터 영순환 따라가면서 2차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준비하게 되시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1차 노동법은 개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 이론을 좀 들으시고 3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2차를 놓지 마시고 계속 좀 보시다가 3월 정도부터는 이제 3월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1차 좀 올인하는 시기를 그래도 최소 한 달, 그리고 최소 한 달, 저는 2달 추천, 2달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1차를 위주로 좀 공부하는 집중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초시생 기준입니다. 초시생.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최근 합격률 변화가 나와 있어요. 이거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24년에 22% 나온 거 보고 와 이게 뭐지? 이거는 약간 신뢰관계를 깨는 거 아닌가요? 우리 원래 노무사 1차는 그냥 50% 이주컷 2주컷은 근데 솔직히 그건 좀 아니고 한 달 정도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노리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한 달 아무것도 안 하고 1차만 계속 본다. 그러면 뭐 2차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고 하면 노동법이랑 경영학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수적으로 준비하자. 제발 보수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준비했다가 낭패 보지 말고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사회보험법 시험 개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목의 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6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친숙한 4대 보험 관련된 법률들이 있죠. 산업재해보장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이렇게 우리 4대 보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고용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는 징수법 따로 있고요. 이 5개 법률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조금 친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처음 오신 분들은 친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요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가 좀 악필이에요. 제가 악필이라서 옛날에 첨삭 받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 못 알아보실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법률의 기초가 뭐죠? 기초가 되는 법률, 기본이 되는 법률. 헌법이죠. 네, 헌법.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서 정하는 것들을 따라서 모든 법률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징수법이랑 비슷한 비율로 계속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조금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법률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되게 조금 출제되고 되게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출문제 보면서 1번부터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초면에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24년에는 조금만 출제됐지만 25년엔 또 어찌 될지 모르고 어쨌든 이게 모든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로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의무, 이것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보장은 뭐냐? 요거 시험에 빈출되는데요.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장 아래층에 있는 게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들어보셨어요? 공공부조. 이것도 단어를 잘라볼 수가 있는데 부조. 여러분 부조금 아시죠? 부조금, 상부, 상조 이런 말 아시죠? 이게 돕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돕고 돕는다. 그래서 공공, 국가적으로 돕는다. 누굴 돕느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최저생활 보장, 요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하층에 있고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초연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위에가 우리가 친숙한 사회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도 정의가 중요한데 사회보험의 정의는 사실 쉬워요. 사회보험은 그냥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요 두 가지는 뭔가 금전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약간 기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가장 상층에 있는 것이 사회 서비스인데요.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타겟팅을 모든 국민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겠다.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적인 욕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기본 욕구라기보다는 특수 욕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서비스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금전적이고 비물질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이돌 몸 서비스, 아니면 뭐 직업 훈련, 아니면 뭐가 있을까?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사회보장을 이루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뭔가 기본적인 욕구고, 사회서비스는 뭔가 특수적인 욕구다.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조를 딱 일단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하면 딱 세 개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공공부조에서는 최저생활 보장이 키워드라는 거, 그리고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다는 게 키워드라는 거,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뭔가 특수욕구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서비스, 비금전적 서비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고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반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 법률들은 이 사회보험 속에 있는 법률들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재보험. 재미의 영역으로 따지면 산재보험이 그나마 좀 재미가 있고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고용보험. 고용보험 있고, 건강보험, 그리고 뭐가 있죠? 국민연금. 이 네 가지가 사회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징은 뭐예요? 냈다 보험이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우리 보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배울 사회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영보험. 민영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인가요? 아니죠. 내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위험을 해소하고 싶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어떤 상품적인 성격을 띠는 보험이 민영보험이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하고 싶거나 아니면 가입하고 싶지 않거나 일단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을 두고 있고 국가에서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복지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뭐랄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패턴이 있고 왜 그럴까요? 국가가 운영하니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패턴이 있고 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공통 기준이 뭔지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식으로 이게 살이 붙어가는지를 따로 외우셔야 그래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 암기를 하실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험의 방식으로 이제 보호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각자 사회적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엔 당연히 업무상재이겠죠. 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특히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이제 생계가 끊길 수 있잖아요. 생계가 끊긴 그런 근로자들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산재보험이고 고용보험은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단 실업을 싫어하죠, 실업. 그래서 우리 일명 그 실업급여 많이 받잖아요. 실업급여. 실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업을 했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으로 준다기보다는 실업하신 분들 빨리 복귀하세요. 근데 복귀하느라 준비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 원래는 이제 이따가 배울 거지만 실업급여 아니고 구직급여지만 어쨌든 요 관련 급여를 드릴 테니 얼른 복귀하세요. 이런 측면에 실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은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되게 잘 되어 있죠. 당연히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은 뭐랄까 좀 서비스적인 차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돈을 주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요? 논란의 국민연금, 노령이죠. 노령. 그래서 공통점은 결국에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뭔가 돈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쵸? 돈을 내가 못 버는 기간, 그 기간, 생계가 끊길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4대 보험을 통해서 좀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엄청 딥하게는 못하고 지워진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보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보험이 뭐죠? 그 보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죠. 보험료를 걷고 보험 사고가 난 사람들에게 수혜적인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인 거죠.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로 아까 각각 봤던 그 사회적 위험, 그 보험 사고들이죠. 그게 그 보험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한테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일단 1단계는 가입 단계인데 이 가입 단계에서는 죄송합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이게 강제 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무조건 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돼요. 근데 가입 대상자를 물어보지 않고 보통 뭘 물어보냐면 적용 제외 근로자, 적용 제외 뭐 근로자 또는 그냥 사람 아니면 적용 제외 사업
적용 제외 사람과 사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걸 물어보겠죠. 누가 대상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적용 제외가 누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빈출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가입 유형. 제가 아까 사회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특히 이게 공적인 보험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입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일단 수입의 측면에서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수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공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출의 측면에서는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입 대상자를 늘리는 게 나쁘지 않다. 공공보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가입 유형이 의무 가입 대상이 있고 임의 가입 대상이 있어요. 의무 가입이야 뭐 당연한 거고 이건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이미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특례 규정으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 그래서 특례 규정 같은 경우에도 빈출되고 24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잘 챙겨 가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인데요, 신고. 왜 신고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민영보험 가입할 때는 가입을 신고하지 않잖아요. 가입을 신청하죠. 신청. 근데 요거는 왜 신고냐면 내가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를 이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관에다가 신고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것도 상당히 빈출되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까지 보이려나? 가입기간. 가입기간인데요. 이거는 특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급여의 성질에 따라서 가입기간에 따라 이제 그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쟁점들이에요. 요런 것들. 이거 다 외우면, 그러니까 이 가지를 가지고 각 4대 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 그리고 가입 유형, 그리고 신고 어떻게 하는지, 가입 기간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면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징수입니다. 자, 일단 가입은 했어요. 근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려면 그러니까 공단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징수할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일단은 첫 번째로 보험료 산정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 혹시 직장 다녀보신 분 계세요? 직장 다녀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죠? 저는 노무사 수험생 되기 전에 직장을 다녀보지 않아서 사회 경험이 없었어서 더더욱 이 사회보험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 왜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여가지고 여기 기본급 얼마, 뭐 식대 얼마, 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막 다 퍼가요. 이게 4대 보험료죠. 그래서 뭐 무슨 고용보험료 얼마, 뭐 건강보험료, 뭐 연금 얼마.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산재보험료 없어요. 산재보험료.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 없어요. 이것도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기본 이론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와닿을 텐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라는 게 우리가 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다 동일하게 내나요?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 보험료 산정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수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하잖아요. 가입할 때. 신고할 때 뭐를 쓰냐면 저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이렇게 신고를 해요. 제 보수가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공단에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검사 안 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신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고지합니다. 그거를 부과고지 사업장이라고 해요. 부과고지 사업장. 그래서 우리 징수 부분 할 때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적이고 뭐 보수가 다 뭐 달라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4대 보험 다 공통인데 보험료율이 다르겠죠. 보험료율도 잔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율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율, 각 보험별 보험료율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부가고지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고용산재 징수법 특유의 뭐가 있냐면 계산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일반 사업장들은 그냥 우리가 신고한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부과한 이렇게 이만큼 내세요 하고 공단에서 나오면 그만큼만 그냥 내면 되는 건데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로 운영되는 그 사업장이 있는데 건설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요. 요거는 계산보험료는 뭐냐면 내가 얼마 정도 보험료 낼 것 같아요 하고 추정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추정액을 신고하고 1년 뒤에 실제로 확정된 보험료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차액분만큼 지불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설업 사업장들 특히.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부가고지 사업장이랑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로 운영되는 요 두 가지 사업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요거는 대신에 고용산재만 해당돼요. 고용산재. 지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대략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징수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산정은 됐고 납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 납부를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의무자. 의무자가 누구? 언제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납부를 반반 할 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전체 다 내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언제까지 낼 건지 그것도 다 공통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낼 건지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이게 징수에 있어서는 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 자, 여기까지는 보험료 열심히 냈으면 이제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여기가 이제 문제 받침인데 보험급여 종류. 보험급여가 뭐가 있느냐, 각 보험별로 어떤 보험급여를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요거를 보험급여 종류는 이제 딸딸딸딸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류가 있으면 그럼 어떤 요건을 달성했을 때 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요게 당연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급 제한 사유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라고 해서 이 제한 사유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부정수급. 요새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던 것들을 공단에서 막 잡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정수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부정수급은 뭐 4대 보험 공통으로 다 해당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들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정수급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도 또 중요한 것들은 기타로 그냥 빼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관장자가 있다는 거야. 관장자가 있고 보험사업 수행자가 있어요. 이 관장자는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그래서 각 보험사업별로 관장자가 있고 그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업별 관장자가 누군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행자는 이제 공단이에요. 근데 우리 법률에 보면 이 공단에 관한 규정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보는 파트였는데 올해 출제가 됐어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인가가 출제가 됐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는 좀 기본적인 것들은 가져가자. 이게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단도 똑같거든요. 이 뭐 건강보험공단, 뭐 국민연금공단 다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가져가서 하나만 외워서 그냥 나머지 4개 혹시 문제 나오면 맞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소멸시효. 소멸시효 아시죠, 여러분? 뭔가 주장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래서 소멸시효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사실은 거의 뭐 3년에서 5년으로 거의 공통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불복 절차. 자,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처음에 다시 넘어와서 가입을 했어요. 여기서 보험에. 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저 여기 요건에 해당돼서 가입 대상이랍니다. 라고 했는데 보험사업 수행자가 아닌데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또는 여기 가입 잘 해서 보험료 잘 내고 있다가 요건에 해당돼서 내가 보험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부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거부당하고 끝이 아니라 불복 절차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이 불복 절차도 모두 있습니다. 4대 보험 공통으로. 그래서 보통은 심사, 재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사에 관한 규정,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고 보통 심사와 재심사는 비슷해요. 그래서 재심사를 뭐 따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재심사 위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대략적인 어떤 그런 흘러가는 패턴 같은 거는 결국에는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위원회. 위원회. 우리가 여기 관장자도 있고 보험사업 수행자도 있지만 보험사업을 하다 보면 좀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관이나 공단이나 엄청난 전문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이 누군지, 부위원장 몇 명인지 뭐 이런 슬픈 그런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래서 위원회도 되게 헷갈려요.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잘 나오는 위원회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했고 대략적인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큰 가지를 두고 여기 위주로만 제가 봤을 때 외워도 물론 제가 칠판 하나에 정리했지만 굉장히 양이 많죠. 요것만 정리해도 제가 봤을 때 60점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교재를 이제 만들다 보면 되게 어디까지 도대체 담아야 하는가. 이게 컴팩트하면서도 모든 내용을 담는 그런 좋은 양질의 교재를 담기 위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가가 정말 고민의 그 포인트였는데 이게 욕심을 내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다시 생각하는 게 우리는 60점 넘는 시험인 거다. 60점만 넘기는 시험인 거고 내가 사회보험법에 특별히 애정이 있고 더 좋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당연히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제 합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요것들, 이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수업할 때는 이거 왜 되게 뭐랄까 이런 것도 본다고? 라고 하는 것들도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도 담았고. 근데 다만 이제 난 시간이 진짜 없고 나는 좀 빨리 외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4대 보험 개관 해봤고요. 넘어가서 문제 유형 분석 보실게요.
이것도 뭐 대단할 건 없어요. 문제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의 저만의 난이도도 나눠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내용 변형이죠. 우리 그 사회보험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추론 문제가 안 나오고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 조문을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비가 안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숫자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급여 뭐 몇 프로, 보험료율, 뭐 날짜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내가 왜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숫자를 잘 봐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용 변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의 측면에서 봐서도 이거는 그나마 좀 내가 추론을 해서 한 가지의 답을 찍어낼 수는 있을 수 있다. 속어법을 사용해서 이건 답이 아니고 이건 답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법 조문의 주체나 대상이 이제 변경되어 나오거나 뭐 국가인데 뭐 지자체로 변경되는 등 아니면 쉽게 나오면 이제 장관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용 변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난이도도 그나마 낮다고 좀 볼 수 있다. 그 밑에가 빈칸 채우기인데요. 빈칸 채우기부터 모두 고르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네모 박스 안에 지문 한 5개 준 다음에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거 정말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차라리 뭐 기역,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시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정말 싫어하는데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게 대충 알면 낭패 보기 쉽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숫자 몇이 들어가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지문에 빈칸 넣고 해당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 요거는 난이도 한 별 2개 정도 좋습니다. 그 밑에는 계산 문제인데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때 옛날에 나왔던 게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해라 요 정도가 나왔고 실제로 급여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뭐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있죠. 어떻게 그런 잔인한 생각을 잘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숫자 세기, 지문을 나열하고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의 개수를 세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모두 고르기인데요. 이게 막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지문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뭐 기역, 니은 이렇게 속어해서 약간이라도 추론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이렇게 정리했고 뭐 백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 10분 쉬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쭉 할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